자꾸 뭐 무슨 진보적인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오늘 기사가 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 부동산 정책을 피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부동산 정책에 어떠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타나서 종집을 찍을 것이다. 제발 또 뻘짓거리해서 부동산 가지고 뻘짓거리 해가지고 또 정권을 내주는 문재인 정부처럼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강조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자꾸 집값 떨어지는 것을 뭐 대단한 일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많은 건설회사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아파트를 안 짓고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 지금 많이 남아있잖아요. 예? 그동안 많이 남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남는다고 안 줘? 그 장사꾼들이. 안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집값은 계속 올라? 예? 이게 웃긴 거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없이 계속 올라야 되냐? 계속 올라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국가 경제 규모와 같이 갑니다. 국가가 발전하는데 국가가 주식이 올라가고 그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 부동산 값은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국가가 못 살면 부동산 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9일 정한영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설을 지나고 어떻게 보면 새해를 첫 시작하는 마음으로 벌써 2월 달이긴 하지만 이제 봄도 오기 시작했고 이제 설 명절도 이제 끝났으니까 좀 새로운 각오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국정 운영에 쏟아지는 찬사가 대단합니다. 뭐 잘하고 있고요. 저도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를 참 얼마나 기다렸던가 대통령다운 대통령 모습. 그런데 제가 더 뜨겁게 지지하고 응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야까지는 제가 광범위하게 무엇을 언급한다는 것은 좀 오지랖이고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를 뭐 너는 투기꾼이니까 뭐 넌 부동산의 사회 악이니까 자 이렇게 비난을 하실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집을 사고 뭐라고 하는 것이 투기꾼으로 비난받을 일인가요? 우리가 법을 어겼거나 어떤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거나 그죠?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비난받아야 되죠. 하지만 어떤 제도 하에 법이 허용하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죠. 다 그 허용하는 범위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자 한 겁니다. 무슨 뭐 주가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이제 부동산 시세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주택자들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을 뭐 비난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것이 얼마나 마녀 사냥인지 저는 이것을 좀 알리고 여러분들한테 보다 더 올바른 시각으로 우리가 좀 쳐다볼 수 있게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저도 응원하고 지지하고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댓글 보면 뭐 찬양하는 정도가 용비어천가를 넘어선 정도예요. 거의 신격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저분을 이번 한 번만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제도상 뭐 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 자체도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대통령을 계속 바꿨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나이 먹으면 안 된다. 물론 나이 먹은 사람이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밖에 안 돼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조금 부족해도 아니 많이 부족해도 정치든 사회든 스포츠든 중요 분야에서 무조건 젊은 사람들이 진입을 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요. 예전에는 국회의원 몇 선 의원이라는 것이 참
별로 없었죠. 다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막 국회의원 뭐 4번, 5번씩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공무원 생활도 직장 생활도 30년 하기 힘든데 선출직을 갖다가 20년씩 해먹으면서 예? 뭘 도대체 얼마나 잘했길래. 설사 잘했어도 세대 교체가 있어야죠. 세대 교체는 빨리 될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는 뭐 그런 저기 결과물을 월드컵 때 봤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의 그 진짜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세금 저기 뭐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자 이재명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사회의 악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주택자가 무슨 특혜를 받았습니까? 다주택자가 되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자 부자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녀 사냥을 하는데 지금 자 주식이 올랐으니까 자 주식에 투자한 모든 분들은 지금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직 이익 실현 안 한 거죠. 내가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심하죠. 우리 주택이나 집은 어영부영 보유해도 3년입니다. 기본이. 1, 2년 안에 집을 사고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참 인간들이 있는데 부동산은 매물로 내놓고 1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에요. 가격을 낮추면 팔릴 거다. 참 그 철없는 소리입니다.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 않습니다. 예? 무슨 뭐 이게 사고방식이 되게 좀 근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다주택자는 특혜받은 게 없습니다. 예? 특혜받았다고 뭐 몇 가지 이야기하지만 자 보세요. 1주택자나 2주택자나 같은 세금에 움직였던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자동차를 하나 사나 자동차를 2개 사나 3개 사나 똑같이 취득세 내고 그죠? 자동차세 내고 그런 것처럼 주택도 똑같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야, 집이 부족한데 너는 왜 2주택, 3주택, 4주택 집을 많이 사냐? 네가 많이 집을 많이 산다라는 거는 어떤 나중에 투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니 그죠? 거기다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 세금을 부과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임대소득에 대한 수입을 국가에 내라. 세금을. 임대 수입을. 예전에는 임대업자라는 게 우리가 없었던 이유가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신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임대소득도 소득이니까 신고를 해라. 자, 그 조건으로. 그죠? 그 조건으로 집 한 채 가지고 임대소득이라고 신고하고 세금을 감면받으면 이건 또 안 맞으니까 어떤 몇 가지의 어떤 그 감면 혜택을 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주택자가 특혜라는 게 뭐가 있었냐고 자꾸 특혜가 있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얘기하시는데 이게 지금 마녀 사냥이에요. 자 보세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집을 내가 하나 사나 2개 사나 3개 사나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아니 내가 서울에 살고 시골에 살고 아니면 서울에 살다가 에? 작은 평수 큰 평수 내가 뭐 컬렉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집을 내 취향대로 그걸 갖다 무조건 뭐 투기라고 몰면 이제 이야기가 안 되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집값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놓고 갭 투자식으로 집을 늘리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 세금에 대해서 규제를 했죠. 페널티를 줬죠. 없었던 거에 페널티를 준 상태에다가 줬는데 이게 좀 본인들도 말이 안 돼. 무조건 또 이렇게 몰아붙이기는 모든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그렇게 사서 또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해라. 그러면 혜택을 줄게. 그 대신에 임대 수입을 세금 신고해라. 그래서 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리고 의료보험료 더 내잖아요. 그죠? 다주택자들 때문에 세금이 더 거치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거는. 자, 그랬던 것을 이제 그걸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없었던 거를 규제했다가 규제를 잠시 다른 방법으로 니네들이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봐주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오다가 다시 그것도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특혜예요? 특혜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벌 수 있게끔 뭔가 기회라든지 없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남들을 배제하고. 예? 이건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자꾸 지금 현재 이것을 무슨 뭐 다주택자들 특혜라고 뭐 이렇게 막 목소리 높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집 없이 사는 거예요. 자, 특혜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마녀 사냥식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제가 조금 많이 불편하지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지적질을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을 그래도 그죠?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녹음을 했었고 뭐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녹음을 하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대한민국에서 제가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택과 저택을 좀 구분하시라. 주택이 있고 저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 집값 많이 올랐다라고 떠들고 뭐 강남의 집값이 어떻게 뭐 50억이 되냐, 여의도의 집값이 뭐 50억이 되냐, 뭐 어디가 뭐 100억이 되냐 이딴 소리를 하시는데 자 맨하탄 가면 1000억입니다. 1000억. 맨하탄이 뉴욕이 대한민국 서울보다 인구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에? 거기는 뭐 무슨 천조국이라 대한민국 위상이 그렇게 뭐 비교를 거부당할 만큼 이렇게 저런 입장은 아닙니다. 자, 저택하고 그죠? 주택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저택 언론에서 특히 그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였어요? 저택입니다.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시장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10억 언저리에서 예, 유지가 되고 10억 언저리에서만 거래가 되고 10억 언저리에 있는 물건만 사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어제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시아경제에서. 그러면서 서울 고가 매물 쏟아지는데 팔리는 건 15억 이하. 왜 그러겠어요? 15억이 넘어가는 집은 그죠?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제도에서 주택 제도에서 벗어나는 물건들이에요. 대출 규제라든지 그죠? 대출 조건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국민연금, 그러니까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규정 지어져 있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주택시장이 작동하고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 집들입니다. 20억, 30억 하는 물건들은 통계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통계에다 끄집어 갖고 와서 자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고 우리가 집값의 격차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좋은 집과 나쁜 집의 격차 너무 커졌으니까 어찌하란 말이냐. 이건 사회가 불공정하다. 이런 초등학교 수준의 사고를 하고 있는 애들이 진보라고 떠들기 때문에 진보 쪽이 무식하다라고. 걔네들 진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자꾸 민주당 찍었다고 진보라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진보 세력 아니에요. 거기는 보수예요, 보수. 자꾸 저기 뭐야 경남 극우 애들이 자기네들이 보수라고 하니까 이게 한 칸 한 칸씩 밀려서 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죠. 민주당은 진보 아닙니다. 거기 진보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보 정의당이니 뭐 진보 어쩌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보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진보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 수준이 진보에 가깝도록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른 나라 가면 진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국민들 평균 수준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보수냐면 민주당이 국민들의 평균 수준인 거예요. 에? 진보는 그보다 앞선 게 진보죠. 사고 자체가 앞서야지. 에? 그렇잖아요. 주택과 저택을 구분하지 못하고 빈부의 격차를 떠든 애들이 어떻게 진보예요? 진보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빈부의 격차를 타도하고 뭐 어쩌고 이야기하면 진보인 것처럼 그거는 100년 전에 그죠?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만연했을 때, 예? 일제 때, 예? 우리 해방되고 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조선 왕정 정치를 끝내고 그죠? 어떤 계급투쟁이고 뭐 이런 이야기 하던 예? 그때라면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때는 그때 뭐야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100년 전 학설이에요. 이제 21세기입니다. 그거 진보 아니에요. 예. 그걸 갖다가 자꾸 뭐 무슨 진보적인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오늘 기사가 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 부동산 정책을 피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부동산 정책에 어떠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타나서 종집을 찍을 것이다. 제발 또 뻘짓거리에서 부동산 가지고 뻘짓거리 해가지고 또 정권을 내주는 문재인 정부처럼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요. 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강조하지만 예, 아주 오래전부터 자꾸 집값 떨어지는 것을 뭐 대단한 일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많은 건설 회사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아파트를 안 짓고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 지금 많이 남아야잖아요. 예? 그동안 많이 남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남는다고 안 줘? 그 장사꾼들이. 안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집값은 계속 올라? 예? 이게 웃긴 거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오늘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자, 10억대의 언저리, 그러니까 1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는 집들만 거래가 되고 그 물건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집값에 대한 지표라는 거예요. 강남에 어떤 아파트가 30억 했어요. 엊그저께 20억 했는데 이딴 소리는 그냥 호가입니다. 호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부르는 그냥 자기네들 만족으로. 그리고 그것은 30억짜리가 100억을 하든 1000억을 하든 상관없어요. 자기네들이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 자기네들 그 개펌 잡기 위해서 집값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 뭘로 비교해야 돼요? 백화점에 샤넬백이 난 샤넬백 구경도 못했지만 샤넬백이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활 물가에 지장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적으로 샤넬백 값을 낮춰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예? 테슬라나 뭐 벤츠 자동차 값이 올랐다고 해서 현대에서 G80이나 G90을 갖다가 1억에 판다고 해서 시비 안 걸잖아요. 예? 그건 일반적인 우리 대중이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패턴이 아니잖아요. 이미 뭔가가 거품이 끼어 있는 그거 자체를 좋아하는 소득층이 쓰는 사치품이란 말이에요. 과시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과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주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저택이 아니라. 주택과 저택을 좀 구분하시라. 예,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모든 걸 잘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칭송을 막 하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부동산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좀 지적하겠는데 지금 일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마치 특혜를 받았으니까 특혜를 회수하는데 뭐가 문제냐 막 여기에 뭐 또 철없는 애들이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잘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봄이에요. 이제부터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내가 집이 세 채가 있어요. 어떤 사연이 되었든 세 채가 있는데 일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자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가 들어오면 뭐부터 팝니까? 비싼 집부터 팔아요? 싼 집부터 팔아요? 오른 거부터 팔아요? 안 오른 거부터 팔아요? 안 오른 거부터 팝니다. 집 한 채씩만 가지고 있으라며. 그러면 안 오른 거부터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안 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예? 지금 현재 5억 이하짜리들 그죠? 지방이든 서울이든 뭐든 다 한번 살펴보세요. 5억 이하짜리 집들 중에 오른 게 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들 우리가 아파트처럼 그나마 시장이 형성되고 시세가 형성되는 이러지 말고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이나 예? 개인적으로 뭐 그런 집들 하나도 지금 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직격탄이 어디예요? 재건축 중에서 특히 그 재개발 낙후지역 재건축은 그나마 그 또 나름대로의 또 자기네들 시장이 굴러가니까 근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왜 재개발 지역에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든 아니면 내가 이제 혹시나 재개발되면 딱지나 받고 어떻게 돈 좀 벌어볼까 하고 샀든 10년씩 20년씩 전에 샀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건들이. 그런데 재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매물로 던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야 그래 바로 그런 투기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럼 사면 되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 IMF 때 그죠? 금값이 떨어졌죠. 왜 떨어졌어요? 금값이 떨어졌어요. IMF 때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고 자 우리나라에서 금값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내다 팔았어요. 예? 국가를 위해서 예? 국난극복을 위해서 내 금부치를 내놓는 것도 있었지만 진짜 금조가리라도 갖다 팔아야 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누가 샀어요 이걸 다? 다 돈 있는 놈이 산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이 계속 무너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내려갔다 아니 100억짜리 아파트가 50억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어? 예?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100억짜리 아파트를
그죠? 100억에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10억이나 5억에 샀다가 아니면 20억, 30억에 샀다가 지금 100억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0억에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1,000만 원에 주고 샀는데 비트코인이 1억 5천까지 갔어. 이것이 5천만 원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속상하지만 뭐가 손해봤는데 손해본 게 없어요. 강남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샀던 원가는 훨씬 밑에거나 그 오래전에 샀던 거기 때문에 이미 아무리 반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샀던 취득 가격 밑으로 안 떨어진다고. 지금까지 만들어 놨던 그 허세, 가짜 가격에서 떨어졌다고 우리가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잠실이니 뭐 둔촌주공이니 뭐니 뭐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데 있어요? 원가가 분양가잖아요. 그리고 조합원들은 분양가보다 더 싸게 샀단 말이에요. 떨어졌다고 해도 거기까지 떨어지지도 않아. 예? 거품이 꼈던 데는 자 그런 데는 가만히 놔둬도 상관없어요. 지들끼리 돈질하라고 자랑하는 거라. 문제는 뭐냐면 지방이나 서울 외곽 지역이나 그죠? 내가 아파트를 10억짜리를 10억에 샀단 말이에요. 어? 원가가 10억이라고. 근데 이게 떨어진다고. 어? 심지어는 지금 다세대 다가구라든지 빌라라든지 얘네들은 더 심해요. 내가 좀 싸다고 5억 3억에 샀는데 이제 거래도 안 되는 데다가 내가 산 원가도 안 준대. 분양가도 안 준대. 지방은 더 심하다고. 물가가 지금 벌써 2배, 3배나 올랐단 말이에요. 과거에 비해 10년 동안 최소한 2배는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2배나 올라가는 동안 10년 전에 내가 샀던 분양가도 안 주려고 한다는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집이 싸졌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없는 사람도 사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금융권에 의해서 무너진다고요. 금융 대출이 무너진다고. 에? 가장 못 사는 사람부터 타격을 본단 말이에요. 자, 1가구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는 물건이 뭐냐고요. 거래가 안 되고 물건질이 안 좋은 것부터 내놓는단 말이에요. 팔려고 더 싸게 내가 손해봐도 좋은 물건만. 그러면 그 물건들이 대부분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값을 폭락시킨다고. 에? 우리가 지금 이 제도를 계속 왜 집값의 양극화다라고 떠든 이유는 뭐예요? 왜 비싼 놈들의 집값은 저렇게 비싸냐? 저거 문제다라고 공격을 해놓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약을 치니까 누가 피해를 봐요? 서민들이 피해 보는 거예요, 서민들이. 깡통주택이 되는 거야, 깡통주택이. 그럼 전세금도 못 내주고 시장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럼 저한테 얘기하겠죠. 그럼 집값이 계속 올라야 되냐? 계속 올라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국가 경제 규모와 같이 갑니다. 국가가 발전하는데 예? 국가가 주식이 올라가고 그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 부동산 값은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못 살면 국가가 못 살면 부동산 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국민이 잘 살면 소득이 늘어나면 부동산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국민이 잘 살고 부동산 값도 낮아져야 된다. 이건 성립될 수가 없는 논리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왜? 어? 나는 싸게 사고 싶거든. 근데 싸게 사고서 뭐 하여튼 뭐 여기까지 가면 또 이제 오늘 날새니까. 예. 자, 다주택자들은 혜택 본 게 없습니다. 혜택 없는데 마치 특혜를 받고 그것을 이제 회수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것이 아니에요. 원래 다주택자든 1가구 1주택자든 내가 소유한 것만큼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법이 허락하는 정당하게 취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한테 투기가 아니면 그러면 니네들이 임대사업을 해라. 그리고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을 내라 해서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고 건보료를 낸 겁니다. 집 없는 사람들 세금 안 낼 때 집 있는 사람들이 더 집을 사서 더 많은 세금을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 있는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가져서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못 사요. 이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시장은. 그죠? 여러분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야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건데 주택시장을 가격이 비싸서 못 산다. 지방도요? 서울 외곽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가격이 비싸서 지금 못 사는 상황이에요? 아니잖아. 우리 강남 3구 얘기하잖아요, 맨날. 걔네들 집은 여의도니 뭐니 이거 저택이라고. 저택 15억이 넘어가는 것은 저택이에요. 제발 저택과 주택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든 분야를 잘 안다라는 착각 좀 하지 마시고요. 지금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는 뭐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겸손해져야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내란 종결을 저렇게 빨리 하던지 강력하게. 굉장히 자신감에 넘쳐서 내가 부동산 잡겠다라고 지금 칼춤을 추는데, 예. 누가 맞습니다. 칼춤 잘못 추면.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감정이입적으로 이야기하고 부동산 좀 안다고라는 애들이 막 엉뚱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아니 지들이 뭘 알아 부동산에 대해서 뭘 얼마나 해봤다고 예? 그러면서 주식을 이야기하는데 부동산은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불법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식처럼 그렇게 언어 리스크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외부의 무슨 뭐 이런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마치 부동산이 투기판이고 예? 주식시장이 투자판인 거 마냥 전 국민이 주식합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될 겁니다. 예?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어디를 신뢰하세요? 지금 주식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그쪽이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이니 뭐 암호화폐가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쓴 책에 좀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민주당에 대한 여러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민주당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마치 MZ 세대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확고한 제 어떤 의지, 그러니까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을 대체할 만한 코인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제 2세대, 3세대의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 것이다. 걔 똥 싸는 소리 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다른 암호화폐는 마케팅이 안 됩니다. 왜? 비트코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한테 인지되고 홍보되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얹어서 다른 암호화폐가 존재감이 있었던 거지. 비트코인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른 암호화폐가 비트코인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나서 비트코인은 폭락해도 우리 암호화폐는 성공할 겁니다. 안 됩니다. 무조건. 그나마 암호화폐 시장이 버티려면 비트코인이 버텨줘야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제가 장담컨대 암호화폐 시장은 그냥 몰락합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불신임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여 년 전부터 이쪽은 그죠? 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확실한 스탠드를 못 쥐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다면 거기에 편승하고 저렇다면 저렇게 편승하는 거예요. 지금 일부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집값이 문제라고 막 떠들어대니까 야, 는 우리가 또 그러면 아파트 값도 잡아야지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현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운명은 부동산에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저는 염려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잘 몰라요. 예.